LCD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뭐냐, LCD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그 일본 쪽에서 만든 칩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 LC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이런 걸 갖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두 줄에 16컬럼에다가 이렇게 특수문자라든가 숫자라든가 아니면 알파벳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니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에서 어떤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시리얼 모니터라든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밖에 확인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에서 변하는 값을 이런 조그만 텍스트 LCD에다가 이제 모니터 창이죠. 여기서 이제 글씨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숫자를 통해서 여기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뭐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두이노 이제 여기는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냥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건데 전에는 이거를 연결을 할 적에 선을 연결하는데 여기에 무지 많은 이 선들을 다 연결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다 보니까는 여기에다가 I2C 방식이라는 게 아두이노에 있어요. 통신 방식이 있는데 보내는 선과 받는 선 같은 형태. 이거는 데이터 선하고 클럭 선이긴 한데 이렇게 선 두 가닥만 연결하고 전원만 주게 되면은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씨를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 네 가닥만 연결하면 이제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 CD를 딱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GND, VCC, SDA, SCL이라는 게 딱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 아두이노가 딱 있고 여기 전원을 줬죠. 그리고 아날로그 핀에 A4번과 5번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자, 여기 꼽는 쪽에는 그 전원 중에서 뒤에 구멍이 있는 전원선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회로를 만들어 봐 주세요. 요 텍스트 LCD에 보게 되면 이제 I2C 모드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GND, VCC, SDA, SCL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보고선 맞춰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에서 데이터 통신하는 방식으로 I2C 방식을 쓰는데 이게 SDA와 SCL이라는 게 그 I2C 방식의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이제 선이에요. 요거는 이제 병렬로 요거를 이제 한 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제 메모리 주소 값을 이용을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두이노를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볼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를 써볼 건데, 이제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문으로 글씨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숫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숫자는 이제 아두이노를 딱 키면은 1, 2, 3, 4, 5, 6, 7, 8, 9, 6 계속 값이 증가되도록 하는 형태로 할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에 무한대 표시 팔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두이노를 실행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기존에 코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 코드를 삭제하지 말고 파일에서 새 파일을 누른 다음에 기존 코드는 이렇게 닫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딱 열면은 셋업과 노프라는 게 딱 나올 거예요. 자, 셋업과 노프가 나오고 저는 조금 화면을 크게 밑에 좀 작게 하려고 이렇게 할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폰트의 이제 크기가 조정이 돼요. 자기가 보기 적당한 크기로 맞추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먼저 이거는 다 지우고 시작을 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 HD라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구성을 딱 해놓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래밍만 하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원하는 글씨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한다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이 미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C 드라이브에 잠깐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 파이스와 프로그램 파이스 X86이라는 이렇게 폴더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깔은 아두이노는 프로그램 파이스라는 데에 아두이노라는 아두이노 아이디라고 이렇게 폴더가 있고요. 그 안쪽에 여기 지금 요 드라이브네 보네요. X86에 있네요. 아두이노라는 데 딱 들어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라이브러리스라는 이제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리퀴드 크리스탈 I2C 마스터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게 되면 이건 아마 설치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미리 다 코드들이 짜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자, 툴 메뉴에 잠깐 가볼까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두이노 우노. 근데 저는 다른 게 있네요. 자, 아두이노 AVR 보드에서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할게요. 자, 아두이노 우노.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예요. 자, 그리고 컴퓨터에다 딱 연결을 하면 자, 여기 툴 메뉴에서 포트가 이렇게 잡혀요. 여기 만약에 비어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있는 시리얼 포트 여기 컴 몇 번이라고 되어 있는 컴퓨터마다 번호는 달라요. 아두이노 이거 딱 선택을 해주게 되면 툴에서 우노와 이렇게 보드가 선택이 되어져요. 두개 있는데 거기 보면 아두이노 우노라고 적혀져 있는 거 있어요? 없나요? 잠시만. 지금 이게 두 개죠. 네. 그러면은 해본 다음에 네. 딱 보면은요. 두 단 잡히네. 왜 잡히지? 한번 떴다 놨다 시켜볼게요. 음, 그러면 테스트를 하면 되죠. 여기 뒤에 있죠. 저는 여기 됐고, 자, 먼저 첫 번째 거 연결을 해보죠. 그래서 했고,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컴파일을 되고, 업로딩이 완료가 나오면, 예, 업로딩이 되네. 완료가, 이쪽 아두이노가 약간 문제가 있나 보네. 그러면 다른 아두이노를 쓰면 돼요.
그리고 시작했네. 선택을 하고 다시 업로딩 한번 해보면 되고 업로딩이 완료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글씨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헬로 월드 뭐 아니면 잡토에 자신이 쓰고 싶은 영문으로 자,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지금 사용할 라이브러리 아까 전에 보여줬었잖아요. 그 라이브러리에 여기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관련된 걸. 자, 샵을 하고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include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퀴드 크리스탈 언더바 i2c.h 헤더 파일을 이렇게 가져다가 포함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 코드들을 가져다가 이 우리가 지금 짜고 있는 코드 안에 포함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샵을 또 하고 include를 해요. 또 하나가 필요한데 이거는 wire.h라는 또 헤더 파일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으면 자,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I2C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나의 객체예요. 그 사람을 여기에다가 먼저 객체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 거죠. LCD라는 이름을. 사람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자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머리 색깔이 금색인 사람, 뭐 검은 사람, 하얀 사람 여러 사람들 많잖아요. 눈도 좋은 사람. 그런 것처럼 전달 값으로 얘가 사용할 메모리 주소 0x27번을 사용하는데 지금 사용할 텍스트 LCD는 16줄에 16컬럼에 2줄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LCD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아두이노에서 이제 딱 한 번만 실행되는 셋업 함수와 그 다음에 계속 무한반복을 도는 루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짜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소문자가 많아요.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을 좀 잘 해줘야 돼요. 자, 타이핑이 됐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자, void 리턴 값이 없어요. 셋업 함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딱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전달 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아요. 셋업은 딱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세팅이라든지 설정 같은 것들. 자, LCD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LCD를 처음에 초기화를 해야 돼요. 점을 하면은 LCD 객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쪽에 ini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딱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LCD를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backlight라는 또 값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LCD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기본 설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void loop. 자, void 리턴 값이 없어요. loop 루프 함수예요. 가로 가로 닫고 전달 값이 없어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루프 함수에서 먼저 이제 LCD에 대해서 그 커서를 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 커서를 정한다라는 말은 자,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사진에서 봤지만은 텍스트 LCD가 이렇게 길다랗거든요. 그리고 두 줄을 쓴대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16컬럼이 나뉜대요. 지금 이렇게 딱 나뉘어요. 지금 16컬럼 이게 각각 두 줄씩 이렇게 딱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6컬럼이 대충 나오겠죠. 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행으로는 이게 0번째 행, 그러니까 1번째 행이라고 하고 여기가 0번째 컬럼 1, 2, 3, 4, 5 해가지고 여기가 16칸이 되는 거죠.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 1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내가 쓸 거라고 하게 되면은 0번 줄에 6번에다가 이거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치를 잡는 거를 커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커서라는 게 뭐 이렇게 우리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에서 이렇게 좀 하면은 자 보세요. 메모장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근데 이 메모장에 요 깜빡이는 게 커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 메모장에서는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네 번째 줄에 11번째 컬럼이라는 게 밑에 적혀져 있어요. 여기 부분에 이거 위치 바꾸면은 이 컬럼하고 위치가 다 바뀌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텍스트 LCD에 어떤 위치에 쓸 건지에 대한 걸 이제 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먼저 그 LCD에 대해 가지고 그 위치를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LCD라고 딱 하고 점을 하면은 이제 set 커서라는 게 있어요. 위치를 설정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0번째 이제 그냥 0번째 이제 컬럼이죠. 컬럼에 0번째 줄에다가 쓰겠다라고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줘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LCD에다가 내가 쓰는 건데 그냥 프린팅 해버리면 돼요. 프린트를. 자, 그럼 여기서 프린트라 쪽에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주고 세미콜론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내가 적고 싶은 글씨. 자, 저희는 잡토이라고 하고 이렇게 요렇게 글씨를 쓸래요. 자, 여기 자기 원하는 글씨 쓰면 돼요. 큰 따옴표는 여기 문자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짠 게 우리가 지금 짠 코드예요. 16컬럼이니까 이게 16글자면은 다 들어가겠죠. 16글자도. 자, 여기까지 다들 됐어요? 자, 된 사람은 아까 전에 툴에서 포트와 그 다음에 이제 운원지 확인했잖아요. 여기 화살표, 업로드. 화살표를 눌러서 저장은 꼭 해주고요. 업로딩이 되면 그 텍스트 LCD에 글씨가 찍힐 거예요. 근데 한글은 안 돼요. 그 영문으로 적어주세요. 이게 그 텍스트 LCD 폰트가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텍스트 LCD에는 일본어와 영문만 있어요. 그 일본어가 있는 이유는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업로드 완료가 나오면서 텍스트 LCD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업로드 됐어요. 이렇게 치고 이게 글씨가 써져야 되는 거죠. 잠시만요.
좀 빼버리면 이게 전원 빼버리면 좀 더 잘 보이긴 하네요. 이게 노이즈가 생기고 흔들리면서 노이즈가 생길 때 리셋부터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잘 보일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요거에 요게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게 저항이거든요. 가변 저항. 얘를 돌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그렇게 좀 더 잘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아래에다가 두 번째 줄에다가 또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자, 두 번째를 쓸 글씨는 먼저 이제 두 번째 줄로 그 커서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LCD 셋 커서를 이번에 밑으로 옮길게요. LCD 셋 커서 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이, 그러니까 0번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줄은 1이 되겠죠? 아, 이건 0번째 컬럼에다가 두 번째 줄, 세미콜론 하고, 이번에는 LCD에다가 프린트를 할 건데, 뭘 할 거냐? 이제 초를 찍어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아두이노가 딱 켜지게 되면은 밀리세컨드 단위로 시간을 계산해요. 근데 그 밀리세컨드 단위를 갖고 오는 함수가 있는데, 밀리스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요. 얘를 1000으로 나누면은 초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가 이제 너무 빨리 움직이면은 얘도 힘들어 하니까 여기 밑에다가 딜레이 해가지고 한 100ms는 뭐 5초 단위니까는 한 100ms, 500ms 정도를 해보죠. 0.5초마다 한 번씩 보이게 한번 이렇게 하고 업로드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 바로 밑에 그 시간, 그러니까 초가 보일 거예요. 이게 켜는 초가. 그래서 몇 초 동안 켜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업로드 완료 중이고, 업로드 리셋 버튼이 있거든요. 한번 눌러주면 다시 초기화가 돼요. 자, 됐고 다시 추에서 자, 여기면 연결돼 있죠. 화살표 업로드 컴파일을 하고 업로딩이 완료돼요. 밑에 이렇게 딱 찍히는 거죠. 밑에 찍히고요. 자, 오늘은 간단한 거라서 마지막으로 가변장 연결해서 가변장에서 변하는 값만 보고선 그 다음에 자유시간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가변장을 연결하다 보니까는 여기에다 이제 가변장을 좀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들 이 발광다이어드가 있는 녀석이네. 그리고 또 자, 이거는 자, 발광다이오드는 지금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발광다이오드를 빼버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 부분 있죠? 가변장, 요 전선 한 가닥, 아날로그 핀으로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주세요. 요 가변저항과 그다음에 가변저항에는 큰 전압값과 작은 전압값이 있죠. 5V와 0V가 들어가게 되면은 가변저항을 돌렸을 적에 가운데 쪽에서 전기가 흘러서 나오게 돼요. 그거를 아날로그 연권에서 읽어서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는 값이 보통 0부터 1023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0부터 1023의 값을 여기 이제 텍스트 LCD에 아까 전에 밀리세컨드 단위로 찍혔던데 그쪽 부분에다가 찍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변장 변하는 값을 볼 거고 다음 시간 때는 이 텍스트 LCD를 이용을 해서 전자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변장은 되게 활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제 볼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같은 거 이제 변하는 거라든지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되게 잘 사용을 하죠.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저 가변장 가지고선 장난한다고 집에 있던 전등도 하나 부셔먹고 새 거를 그래서 막 혼나기도 막 하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게 아니고 이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아날로그 핀을 연결을 해서 그 아날로그 핀에서 변화되는 값을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아날로그 핀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셋업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루프 쪽에서 여기 처음 중괄호 시작하는 곳에서 엔터를 쳐주고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다가 int라는 변수를 하나 줄게요. 데이터형을 주는데 a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아날로그에서 읽어요. 뭘 읽을 거냐? A0번을 읽을 거예요. 근데 A0에는 0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담겨요. 그래서 0번 아날로그 핀을 읽는 거죠. 자, 그러면은 A에는 그 아날로그 그거를 돌렸을 적에 변하는 값이 계속해서 아날로그 0번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값은 0부터 1023 사이의 값이에요. 자, 요거를 자, 밀리세컨드를 우리가 아까 전에 찍었잖아요. 자, 근데 요거에 보면은 얘가 여기 바로 밑으로 해서 옆에다가 찍으려고. 자, 그래서 이게 엔터를 딱 치고 공간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먼저 LCD를 셋 커서를 잡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LCD에 대해서 셋 커서를 잡아요. 대신에 이번에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하는 게 1000ms, 2000ms 많이 해봤자 그게 4-5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1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컬럼에 이 두 번째 줄 밀리세컨드 옆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담았던 A라는 값을 LCD에서 프린트를 해보는 거죠. A라는 값을 이렇게 그러면은 그 A라는 값이 그 오늘 애들이 좀 결석이 많았어요. 커서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작업실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메이커 스페이스예요. 자, 이렇게 루프 함수를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봤어요. 좀 진행이 됐으니까 제가 고대 메이커 스페이스 자, 먼저 여기까지 된 사람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업로드를 얘기하던 해서 게 그쪽이니까요. 실제로 가변장을 돌렸을 때 변하는 값이 찍히는지 요것도 수정해야겠다. 이거 100ms로 바꿀게요. 가변장은 빨리 돌아가니까 0.5초는 너무 느려요. 100ms 정도. 자, 이렇게 하고 업로드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럼 옆에 이제 그 가변장을 돌렸을 적에 변하는 값이 지금 찍히고 이러한 메이커 스페이스가 각 대학별로 단대별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머니. 네. 각 단대별로 대학별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건 좀 재미가 없고. 네, 이번 해커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약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람, 게임, 아, 미친 짓. 너가 혼자야. 퍼즐. 새로운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멋진 차량들 만들 수 있다는 게 시행착오의 반복? 잠을 3시간씩 자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악화, 근성, 졸려. 자, 이번 해커톤의 중요한 키워드 3가지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협력입니다. 이번 대회를 토대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 더 커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을 거예요. 파이썬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클리어.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스크래치부터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요. 업로드를 블럭형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블럭 그러면은 코딩을 약간 이렇게 하다 깜빡이기는 보면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블럭들이 약간 그냥 이게 깜빡이긴 눈에 다 하는데 익숙해지고 이게 이게 블럭들 그 전에 모양만 있었던 봐도 게 이게 지워지지 영문으로 않고 바뀌어도 어느 정도 같이 찾아서 쓸 보이는 수 있게 거.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좀 해결이 레고가 될 그런 것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블럭이니까 그냥 영문 좀 기본적인 거 조금 알면 그냥 이거 한글이랑 영문이랑 이거 똑같은 언어야라고 이렇게 좀 블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C 언어도 어느 순간 이게 블럭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게 여기에 사용되는 이런 블럭 그렇게 형태구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파이썬도 자, 오늘 여기까지 마찬가지예요. 하고 이게 이런 다음 시간에는 블럭이로구나. 팀워크나 레이저 그럼 커트 기본 우리가 로직을 익혀놓고 그 블럭들이 바뀌는 거죠. 생김새가. 자, 그리고 다음 여기서 시간에 이거 사용됐던 이 가지고선 포문은 시계를 이렇게 생긴 만들어서 블럭을 할게요. 사용했는데 여기는 문자로 이렇게 생긴 걸 사용하는구나.